이번 영상에서는 이산수학 집합론 중 기본사항 및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합은 무정의 용어로 직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용어로 정의하기 힘든 용어입니다. 게오르크 칸토어는 우리의 직관이나 사고로부터 한정적이고 분리된 객체들의 전체 M에서의 수집이라고 집합을 정의했습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원소 나열법, 그리고 조건제시법이 있습니다. 두 예시를 보면 둘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제 4-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들에 대하여 집합인지 아닌지 판별하시오. 문제는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고요. 밑에 예제풀이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과 3번은 집합이지만 2번은 집합 표시가 없으므로 집합이 아니고 4번은 A 원소가 중복되므로 집합이 아닙니다. 다음은 예제 4-2번입니다. 다음 실수의 영역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을 보면 마이너스 2에는 하얀색 동그라미, 2에는 검정색 동그라미도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실수라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집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고 A랑 B가 같지 않다면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 A와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고 B의 모든 원소도 A에 포함되면 A와 B는 상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맨 처음의 그림은 A가 B보다 작고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이때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A랑 B가 같지 않기 때문에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A 그리고 B가 같은 동그라미에 같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A와 B가 상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제 4-3번을 보겠습니다. 집합 A와 B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1번 A는 B의 부분집합인가? 2번 A는 B의 진부분집합인가? 예제 풀이를 보면 먼저 첫 번째, A는 원소 A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 B는 원소 A와 집합 A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므로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A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B와 상동이 아니기 때문에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제 4-4번입니다. 다음 중 참인 문장은 어느 것인가? 예제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A는 ABC의 원소이므로 A가 ABC의 원소이다가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1번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2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2번은 참입니다. 다음 3번, AC의 원소인 A와 C는 ABC의 원소가 되므로 참입니다. 그리고 4번, 집합 B는 집합 A, B의 원소가 되므로 4번도 참이 됩니다. 그럼 분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 A와 B가 공통된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도소라고 합니다. n개의 집합 A1, A2, 그리고 AN까지 있을 때 서도 다른 두 집합 AI와 AJ가 공통된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쌍으로 서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집합이 아닌 집합 A를 서도소이면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집합 A를 분할하였을 때 A의 모든 원소들이 나누어진 부분집합들 중 하나에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부분집합들의 원소로 하는 집합을 A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예제 4-5번을 보겠습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 A1은 1, 2, 4, A2는 3, 5, A3는 2, 6이 있다고 하자. A1과 A2는 서도소인 집합인가? A2와 A3는 서도소인 집합인가? A1, A2, A3는 쌍으로 서도소인 집합인가?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A1과 A2는 공통된 원소가 없으므로 서도소입니다. 그리고 A2와 A3도 공통된 원소가 없으므로
서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A1과 A3는 2의 공통된 원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집합은 서도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A1, A2, A3는 쌍호도 서도소인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제 4-6번을 보겠습니다. 집합 ABC의 모든 분할을 구하시오. 여기 풀이가 사실 정답이긴 합니다. 앞에 말했듯이 분할은 서도소인 부분 집합들로 나누는 작업이기 때문에 풀이와 같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4-7번입니다. A는 1, 2, 3, 4, 5, 6, 7, 8, 9일 때 A1은 1, 2, 3, A2는 4, 5, 6, 7, A3는 8, 9라고 하자. B는 A1, A2, A3가 A의 분할임을 보이시오. 풀이라면 보면 A1, A2, A3는 공집합이 아니며 세 집합은 쌍우도 서도수입니다. 또한 세 집합의 전체 합집합은 A가 되므로 B는 A의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식화된 걸 보면 이게 전체 합집합인데 A, 1, 2, 3 여기에 전체 합집합이 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멱집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 A에 대하여 A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집합을 멱집합이라 하고 표기는 PA라고 합니다. 멱집합에 대한 예제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4-8번입니다. 집합 A는 1, 2, 3일 때 A의 멱집합을 구하시오. 밑에가 풀이자 정답인데 PA는 공집합 1, 2, 3, 1, 2, 2, 3, 1, 3, 그리고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A의 멱집합이 되겠습니다. 집합 연산입니다. 첫 번째,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의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A에 속하고 B에 속하는 원소의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A에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을 A에서 B를 뺀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집합에 속하면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설명이고요. 왼쪽에는 전체 집합 U가 있고 집합 A와 B가 U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기호도 나타낸 겁니다. 합집합은 U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교집합은 다리 모양이고요. 차집합은 마이너스, 여집합은 위에다가 C를 다는 걸로 기호도 표현합니다. 예제 4-9번입니다. 전체 집합 U는 A, B, C, D, E이다. A는 A, B, C, B는 B, C, D라고 하자. A 합집합 B, A 교집합 B, A 차집합 B, A 여집합을 구하시오. 풀이를 보면 A 합집합 B는 A, B, C, D가 되어 있고요. A 교집합 B는 B, C, A 차집합 B는 A, 그리고 A 여집합은 D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제 4-10번, 공집합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인데요. 예제 문제라기보다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 없는 성질이라고 하고요. 3번을 잘 보시면 저 절대값 기호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3번은 공집합의 원수 개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됩니다. 다음은 대칭 차집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있고 A와 B가 U의 부분 집합일 때 A 합집합 B에는 속하지만 A 교집합 B에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을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도는 저렇게 나타납니다. 예제 4-1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A는 ABC, 집합 B는 BCD일 때 A 대칭 차집합 B를 구하시오. 밑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풀면 편하겠죠? 사실 A 합집합 B가 ABCD이고 A 교집합 B가 BC이기 때문에 A 대칭 차집합 B는 AD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설명 끝났고요.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객관식 1, 2, 3, 4번 그리고 주관식 11번을 풀겠습니다. 그다음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전체 집합 U는 0, 1, 2, 3, 4, 5, 6, 7, 8, 9 이고
A는 02468, B는 0369, C는 0481일 때 다음 중 집합 연산의 수행 결과도 올바르지 않는 것은? 풀이를 보시면 1번, 3번, 4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2번이 오답이죠. 집합 A는 9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이 오답입니다. 따라서 2번을 올바르게 고쳐보면 A 교집합 B는 0, 6이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A는 0, 1, 2, 3, B는 2, 3, 4, 5, C는 3, 5, 7일 때 다음 집합 연산의 결과로 옳은 것은? 풀이를 보시면 A 대칭차집합 C는 0, 1, 2, 5, 7, B 합집합 C는 2, 3, 4, 5, 7. 따라서 A 대칭차집합 C에서 B 합집합 C를 차집합한 것은 0,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집합 ABCD의 분할로 올바른 것은? 풀이를 보시면 1번은 주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고요. 2번, 3번은 주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이긴 한데 각각 전체 합집합이 주어진 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분할의 두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분할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0, 1, 2의 진부분 집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주어진 집합은 1번, 3번, 4번은 진부분 집합으로 가집니다. 근데 2번처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은 주어진 집합의 진부분 집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연습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A는 A, B, C, D, E, B는 C, D, E일 때 B와 서도소인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 먼저 B와 서도소인 A 집합을 A1이라고 하고 구하면 A1은 AB입니다. 그리고 A1의 부분 집합을 구하면 먼저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없는 공집합 해서 공집합. 두 번째,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 집합 해서 집합 A, 집합 B. 세 번째,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 집합, 그리고 AB. 따라서 B와 서도소인 부분 집합은 공집합 A, B, 그리고 AB입니다. 이번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사항입니다. 첫 번째, 집합의 서술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다. 두 번째, 집합들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을 경우 부분 집합으로 나타내고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경우 상동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두 집합이 공통된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도소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의 집합에서 동일한 원소가 없으면 쌍으로 서도소라고 합니다. 네 번째, 공집합이 아닌 음의의 집합을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고 임의의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집합 연산입니다.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의 집합의 합집합, A에 속하고 B에 속하는 원소의 집합을 교집합, A에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을 차집합, 전체 집합에 속하면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또 A와 B의 합집합에 속하면서 교집합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을 A와 B의 대칭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